보물섬 10일의 예고 20년 전 염장선이 서동주를 양자로 들이려 했던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서동주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차덕희는 살인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아, 맞다. 성현 씨도 최면 치료 도중 차 안에서 머리핀을 한 아이를 봤다고 했었지. 그러고 보니 이 아이 성현 씨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였지만 바로 앞에 앉아있던 강석이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성현이라고? 너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야? 강석의 반응에 의현도 놀라며 대답합니다. 예? 아빠. 이 아이 성현이가 맞는 것 같아요. 서동주 상무의 어릴 적 이름이 성현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진짜 서동주 상무라는 거네. 그런데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의현은 서동주의 최면 치료를 진행하며 그녀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 기억을 찾는 데 실패한 바 있었기에 혹시 아버지가 무언가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석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래요? 의현의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던 강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여순호와 함께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침묵한 강석은 이내 결심한 듯 말합니다. 너 서동주 상무 연락처 알고 있지? 지금 당장 그 친구를 조용히 여기로 불러다오. 곧바로 연락을 받은 서동주는 황급히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께 대충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여쭤보려던 참이었어요. 서동주는 휴대폰 속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강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색이 달라집니다. 서동주가 다급히 사진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까? 강석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졌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자네 아버지가 아니야. 이 사람 옆에 있는 여인은 맞아. 자네 어머니 경원이야. 우리가 대학 시절엔 다 함께 친했던 친구였지. 이 기억 전혀 없는 건가? 서동주는 자신이 찾고 있던 아버지가 여순호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곤 어렴풋한 기억조차 없는 엄마의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석은 잠시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서동주는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강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우리가 대학생이던 시절 여순호, 허일도, 차덕희, 자네 어머니 경원, 내 아버지 추상훈, 그리고 나까지 6명은 항상 함께였어. 우린 수강 신청도 맞춰서 할 정도로 정말 친하게 지냈었지. 강석은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의 대학생들이 독재와 탄압에 맞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어. 우리도 기꺼이 동참했고 거리로 나섰지. 그런데 멍청한 허일도가 먼저 잡혔어. 그리고 친구들을 밀고 했지. 그 바람에 우리 모두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불법으로 감금됐었어. 그 말에 서동주는 숨을 멈췄고 강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는 잘생긴 외모에 명석한 두뇌까지 가진 사람이었어. 학생회장을 도맡아 할 만큼 리더십도 뛰어났지. 그런데 그 허일도가 내 아버지를 주동자로 지목했어. 목소리가 점점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보다 훨씬 심한 폭력을 당했지. 그리고 끝내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강석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때가 아무리 암흑의 시대였다고 해도 대학생이 죽자 정부는 그 사실을 서둘러 덮으려 했고 우리 모두 운 좋게 풀려날 수 있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의 어머니 경원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아이가 바로 서동주였습니다. 우린 내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기 위해 널 더 아끼고 사랑했던 기억이 나. 특히 여순호는 널 유독 예뻐했지. 강석의 말에 서동주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기억. 혹시 그때 대학생들을 고문했던 사람 염장선이 맞습니까? 서동주의 물음에 강석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이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난 지금도 허일도가 그런 염장선과 가까이 지내는 게 영 못마땅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나도 그 일들이 점점 무뎌지더군. 서동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염장선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를 강석이 급히 붙잡습니다. 서동주, 잠시만. 하나 더 말해둘 게 있네. 자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야. 서동주는 멈춰 서고 다시 조용히 앉습니다. 강석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엽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추측일 수도 있지만 자네 어머니 경원이와 차덕희는 대학 시절 정말 친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의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지. 아니, 사실은 차덕희가 일방적으로 경원이를 싫어했어. 고아원에서 자란 경원을 차덕희가 대놓고 무시하고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 따돌렸던 과거. 하지만 경원이를 잘 알던 우리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지. 단지 여순호 경원을 챙겨주는 걸 차덕희가 오해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강석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헌데 바로 이 사진을 찍고 얼마 안 있어 여순호 충격적인 말을 전해왔어. 사실 경원이야말로 차 회장의 진짜 딸이고 차덕희는 공비서의 딸이라는 말이었지.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여순호는 심각하게 고민하더군. 진실을 말하자니 덕희가 대상가에서 쫓겨날 게 뻔했고 모른 척하자니 친부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란 경원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결국 여순호 내린 결단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순호는 성현이, 그러니까 자네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 매일 차 회장 집에 데려와서 적응시키려고 했지.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순호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경원이와 그 아들까지 전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강석은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마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아이가 살아있다니 자네는 참. 자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처음 봤을 때 왜 얼굴이 그렇게 낯익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동주가 고개를 들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강석이 고개를 들자 서동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순호님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사고는 허일도가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염장선은 제 아버지를 죽인 자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서동주는 천천히 주먹을 움켜줍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조차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그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복수할 명분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강석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동주,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게.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어. 내 부모님도 자네가 다치지 않는 것만을 바랄 거야. 하지만 서동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가슴 깊이 묻고 반드시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 서동주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철저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들까지 알게 된 이상 그는 결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선 철저한 증거와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서동주는 먼저 허일도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염장선의 치명적인 약점인 민들레 자료 확보에 착수했습니다.